안녕하십니까. 생존의 비밀 건강 큐레이터 김대한입니다. 혈당, 왜 이렇게 쉽게 오르고 또 한 번 올라가면 왜 잘 내려오지 않는 걸까요? 난 정말 조금만 먹었을 뿐인데, 단 음식도 피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식사 한 번, 간식 한 번, 매번 우리의 몸에서는 작은 혈당의 파동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 파동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파동들이 하루, 한 달, 몇 년 동안 몸에 쌓여서 결국 우리 몸의 미래를 결정짓는데요. 우리는 이 기록을 당화혈색소라고 부릅니다.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세포에 당이 하나둘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 당은 쉽게 떨어지지 않고 무려 120일 동안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렇게 남은 흔적, 그것이 바로 당화혈색소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끈적한 피. 이런 변화가 쌓여 당뇨병의 신호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의 근본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장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당은 독이 되고, 장이 살아나면 당은 에너지가 됩니다. 혈당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 바로 장 환경입니다. 혈당의 운명을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 장내 환경. 장 건강과 혈당의 숨겨진 연결고리. 오늘 생존의 비밀에서 밝혀봅니다. 찬바람에 코끝이 시린 영하의 날씨.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춥죠? 에휴,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의 주인공 장칠선 씨입니다. 두 개다가 떨어뜨렸나? 이 물을 갖다 여기다 버려놨어? 아이고. 이 아파트에서 그녀를 모르면 간첩. 동대표로 활약 중인 그녀의 첫 번째 일과는 분리수거 관리인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추우신데 나오셔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죠? 이거 힘들어서 자루를 갖다가 여기다 너무 바짝 대니까. 아파트 곳곳을 세심하게 챙기는 칠선 씨. 직접 발로 뛰는 열혈 동대표입니다. 감사님은 아파트의 어머니 같은 분 아닌가요? 가정의 엄마 같은 분? 홍반장 같은 분이셔요. 그 열정 덕분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일명 홍반장으로도 불리는데요. 수리가 필요한 곳은 사진으로 찍어 꼼꼼히 기록합니다. 아파트를 향한 칠선 씨의 애정이 느껴지는 순간. 다른 집 이름은 우리 신랑 이름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제 이름으로 제가 청약저축 넣어가지고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깨끗한 단지, 명품 아파트 그게 유지하고 싶어서 원래 있던 그대로만 지켜주셔라 하고 제가 소리 치고 있습니다. 동네 순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칠선 씨. 저기 어디 계세요? 민사 아빠. 민사 아빠. 응. 잠들었어? 응. 저기 커피 한 잔 드릴까? 커피? 예. 동대표 역할은 잠시 내려놓고 이제는 주부로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방은 언제나 깔끔하게 먼지 한 톨도 허락하지 않는 주부 구단의 면모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칠선 씨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합니다. 애써 진정시켜보지만 쉽사리 멈추지 않는데요. 머리도 아프고 이거 춥고. 곧이어 이마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뭔가 이상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까지 찾아옵니다.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결국 약을 찾는 장칠선 씨. 살기 위해 오늘도 약을 삼킵니다. 아파트 단지를 누비며 활력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에서는 각종 통증에 시달리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다는데요. 힘들어. 평생 부지런히 몸을 써왔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왜 이렇게 저리지 손이? 당신 저혈당 온 거 아니야? 그냥 너무 어지럽고 손도 저리고.
너무 힘드네요. 점점 더 그래? 좀 가슴이 두근거리고 지금 좀 참고 있어요. 혈당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해도 어떻게 해? 그러게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는 하는데 당신이 건강해야 될 텐데 이거. 그녀를 괴롭혀온 이 통증들. 그 원인은 반복되는 고혈당과 저혈당, 혈당의 극심한 롤러코스터였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같이 어디 갔다가 오다가 뭐 음식을 뭘 먹고서 숨도 막히고 그냥 가렵고 막 그렇다고 해서 그 12시가 넘었지. 그때 1시가량 됐는데 집에도 못 오고 오는 도중에 그냥 응급실로 태워갖고 그냥 밤샌 적도 있고. 식사 도중 갑자기 찾아온 소화장애와 복통. 단순히 체한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증상은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몸의 신호였습니다.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면은 그냥 핑 돌면서 까매지면서 짚고 한참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가 있었고, 피부가 엄청 막 세게 긁어도 피가 날 정도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요. 또 좀 울렁거리는 증상들도 있거든요. 울렁거리고 이렇게 좀 멀미 나는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혈당, 저혈당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냥 오장육부가 다 약해졌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당뇨가 그런가 봐요. 전 전문가라 안 모르는데 어떤 때는 너무 올라가서 문제고 어떤 때는 좀 너무 저혈당으로 내려가서 문제고, 아무튼간 당뇨 오면서부터 이제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장칠선 씨가 겪은 저혈당 증상.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혈당은 어지럼증과 식은땀, 메스꺼움과 실신을 동반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혈당 스파이크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장칠선 씨의 문제는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아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혈관에 남긴 흔적 때문입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은 높아질수록 혈관 안쪽에 많은 상처를 낼 수 있는데요. 마치 노폐물이 많이 쌓인 물은 파이프 안을 긁으면서 손상을 남기는 것처럼, 이런 안 좋은 자극이 반복이 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결국 좁아지고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합병증은 눈, 콩팥, 하지, 심장처럼 혈관이 가늘고 예민한 곳에서부터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혈관을 가장 빨리 망가뜨리는 것,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평소 혈당이 높은 사람일수록 혈당 조절이 어렵고 혈당 스파이크 현상도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요.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 혈당 스파이크, 혈액 속 포도당 농도는 순간적으로 매우 높아지고, 이때 포도당은 내 몸속 단백질과 훨씬 더 빠르게 결합을 합니다. 이 반응을 우리는 당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당화 과정이 자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은 더 빨리 손상이 됩니다. 즉, 평균 혈당이 비슷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당 스파이크가 더 높거나 잦은 분들은 당화 작용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 결과 당화 혈색소 수치는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이 많이 달라붙어 있는 그 혈액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정상 적혈구는 둥그스러운 모양을 유지한 채 서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부드럽게 흐릅니다. 하지만 이 고혈당에 오래 노출된 적혈구는 점점 딱딱해지고 서로 엉켜붙으면서 미세혈관에 손상을 주는, 즉 미세혈관을 쉽게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로 바뀌는데요.
이것이 바로 숫자로 확인하는 그 당화 혈색소가 우리 혈관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장칠선 씨에게 찾아온 혈당 스파이크는 어느 순간부터 몸 전체를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걷지를 못하겠어. 아파. 혈당 조절이 흔들리면서 부종은 점점 심해졌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버거운 통증이 함께 찾아옵니다. 통증을 달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붙이는 파스. 여기? 그 위로 아내의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남편의 마음이 겹쳐집니다. 좀만 걷거나 그러면 그냥 보여 땡땡하게. 그리고 여기 발바닥이 그 감각이 없어지는 여기 부분이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가 잘못됐구나. 그걸 요즘 많이 느끼거든요. 부종은 하루에도 여러 번 신발을 갈아 신어야 할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240을 신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는 이거 그냥 잘 맞아서 산책하는데 신고 가요. 근데 들어올 때 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그 다음에 낮에 볼일 보러 가면은 45로 거의 다 45로 샀거든요. 또 이게는 55, 255, 이것도 250. 다리가 오후 되면은 얼굴도 붓지만 다리가 많이 부어요. 무릎도 막 지금 뭐 똥이 같이 이렇게 부어 올라 있고 그래서 신발이 제일 먼저 다리 발가락부터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못 걸어 다녀요. 하루 사이 신발 사이즈가 10mm나 달라질 정도. 두 발에서 시작된 붓기는 이제 몸 전체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힘들으니까 맨날 그 전에 붓던 그 증상이 그대로 나와요. 얼굴 눈 피쭈 터지고 머리 지금 쪼이면서 이렇게 아프거든요. 이잉 소리 나고 그 증상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당연히 혈당 앉아있지? 네. 혈당 한번 재봐. 아 이거 무서워. 무섭지만 그녀에게 혈당 측정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숙제나 다름없습니다. 당신 135나 나왔네.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아 큰일 났네. 나 먹는 거 좀 줄여야 되겠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던 장칠선 씨. 하지만 붓기는 시간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두 발에서 시작된 붓기는 결국 얼굴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반복되는 부종은 당뇨병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당뇨병에서 나타나는 부종은 단순히 붓기가 아니라 혈당 상승으로 체액 조절 시스템이 무너진 신호입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원래 혈관 안에 있어야 할 수분이 조직 밖으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그 결과 다리나 발, 얼굴에 만성적인 부종이 생기고 이는 혈관과 신장 기능까지 약해졌다는 위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 족발 왔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족발입니다. 최근 들어 배달 음식을 먹는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 신랑이 또 족발을 좋아해요. 치킨을 먹던 떡볶이를 먹던 아무튼 간에 많이 먹어요 이게. 건강 걱정은 잠시 내려두고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남편. 매콤한 막국수까지 더해지며 식탁은 한층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칠선 씨는 달랐습니다. 음식에는 손도 대지 못한 채 남편의 식사만 지켜볼 뿐인데요. 고기는 입에도 대지 못하고 쌈 채소만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결국 굳은 표정으로 식사를 포기하고 맙니다. 고수시네. 난 배가 아파. 많이 아파? 수시야. 지금 이거 먹어서 그런가?
머리에서부터 열 확 나면서 이 통증이 오면 열 올라와. 결국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이번에도 약을 찾는 장칠선 씨. 그녀의 하루는 조금씩 약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화장실 왔다 갔다 들랑달랑 그래요. 그리고 좀 저기 이제 단백질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저는 설사를 자주 하거든요. 놀러를 간다든가 이러면 그냥 집사람을 기다리는 게 그냥 스타예요. 화장실을 그냥 시원하게 못 보니까 자꾸 화장실 들락달락 하니까 난 또 기다려야 되니까. 하루 이틀은 신랑 혼자 놀러 다녀요. 저는 못 나가고. 소화장애와 반복되는 복통. 이 또한 그녀의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경고였습니다. 온종일 그녀가 입에 댄 음식은 묽게 끓인 미음 한 그릇뿐. 하지만 널뛰는 혈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떨림과 부종, 복통을 넘어 고혈압과 이상 지질 혈증 같은 혈관 문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먹지 않아도 체중은 늘고 있었습니다. 큰애 낳고도 45, 47 그렇게 나갔어요. 근데 이제 갱년기 오고 막 피부 알러지에다가 막 오면서 뱃살도 늘어나고 지금 제가 67kg, 8kg까지 갔어요, 작년에. 늘 날씬한 체형이던 칠선 씨. 하지만 불안정한 혈당은 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게 만들고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몸으로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뇨병은 몸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한 부부. 치솟은 혈당이 몸에 남긴 흔적입니다. 급격한 혈당의 오르내림은 과도한 졸음과 깊은 피로로 이어집니다. 이런 신호가 자주 반복된다면 혈당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아유 깜빡 졸았네. 여보 일어나. 잠든 지 2시간이 지났지만 칠선 씨는 쉽게 일어나지 못합니다. 엄마 일어나. 아이고 자고 싶다. 혈압정 한번 재봐. 그래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우리 애들. 식사 후 2시간, 피할 수 없는 혈당 측정의 시간. 아이고 아파. 살살 해야지. 과연 식후 혈당 수치는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끝도 없이 올라가네. 213이나 나와. 213mg/dL. 혈당 관리, 이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자주 이런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혈당이 많이 오르고 누구는 혈당이 좀 덜 오를까요? 이 혈당의 흐름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췌장, 인슐린을 먼저 떠올리지만 혈당 조절의 또 다른 스위치는 바로 내 장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내가 섭취한 음식이 혈액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죠. 동시에 혈당을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첫 신호가 만들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밀가루, 단순당 등 이런 달콤한 간식처럼 혈당을 빠르게 흔드는 음식을 반복해서 섭취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 내부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그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은 인슐린 신호를 방해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인슐린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혈당은 더 쉽게 오르며 세포는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즉, 혈당의 문제는 췌장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내 장 속에 있는 장내 환경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죠. 실제 최근 연구를 보면 당뇨병 환자의 장내 미생물은 정상인에 비해 유해균이 더 높고 유익균은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나의 장이 그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혈당 반응을 더 크게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장은 혈당이 몸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자 그 속도를
조절하는 스위치인 셈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혈당 조절,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장칠선 씨의 현재 건강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봅니다. 검사 결과 당화혈색소는 당뇨 전 단계.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았던 그녀에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장칠선님은 당화혈색소가 5.9로 결과는 당뇨 전 단계였지만 실제로는 평상시 공복 혈당이 한 140 정도 넘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평균의 착시일 수도 있고 심한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는 의학적으로는 이런 게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네. 배우자분이 당뇨병이시면은 남편분께서도 당뇨병일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같은 환경, 식습관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검사 결과를 좀 보시면은 그래서 꽤 높게 나왔죠. 같은 생활, 같은 식습관, 혈당까지 닮아버린 부부. 뜻밖에도 남편에게도 당뇨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민사빠. 일상을 되짚어 보면 남편 정지희 씨가 늘 피곤해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피로를 달래기 위해 마셨던 달콤한 커피. 하지만 이 선택이 혈당을 흔들고 건강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많이 올라가는데? 170이나 나오네. 170이나 나왔어. 아,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네. 진짜 관리해야지. 우리 신랑도 지금 어지럽다 그러고 조금 운동을 조금 한다고 요즘 하는데 그 숨이 차다고 조금만 걸으면은 그 카페 들어가서 달달한 것도 먹고 그래요. 이게 그런 거 안 해야 되겠어요. 지금 겁이 나죠. 이제 조절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당뇨병은 전염되는 병은 아니지만 생활 습관은 서로에게 전파되는데요. 부부는 같은 집에서 같은 식단, 같은 식사 시간, 같은 활동량, 같은 수면 패턴을 공유합니다. 이 환경이 오래 지속되면 유전보다 더 강력한 위험 요인이 되는데요. 특히 고탄수화물 식사, 잦은 외식, 늦은 야식, 운동 부족과 같은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반복적으로 만들고요. 결국 부부 모두에게 인슐린 저항성을 키우게 됩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당뇨병이면 다른 한 사람의 당뇨병 위험이 약 20에서 30%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란 최근 2,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의 조절 상태를 반영하는 의학적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혈당이 얼마냐라는 게 아니라 2, 3개월 동안 우리 몸의 변화를 반영한 혈당의 이력서이자 시험 성적표 같은 거죠. 당화혈색소가 1% 올라가면 평균 혈당은 약 30mg/dL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당화혈색소가 1% 낮아진다면 내 몸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화혈색소 1%를 낮추면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은 약 37%, 말초혈관 질환은 약 43%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심근경색의 위험 역시 눈에 띄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숫자 하나가 혈관의 노화를 늦추고 미래의 합병증 가능성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몇 달 뒤, 수년 뒤 우리 몸의 상태를 바꿀 수 있다면 이 흐름을 지금 멈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해 11월 고혈당의 습격으로 전신 건강이 무너졌던 정경숙 씨의 사연 기억하시나요? 쓰러졌어요. 내가 당뇨에 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심각한 고혈당 상태로 생존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했던 정경숙 씨. 그녀의 일상은 늘 피로에 잠겨 있었습니다. 생존 프로젝트 종료 후 4개월이 지난 지금 그녀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나 오늘 몇 나올 것 같아? 글쎄, 내가 보기에는 100은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많이 줄었어요. 그러나 지금 부부에게 혈당 측정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편안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94밖에 안 나왔네. 꿈 같은 수치다. 나도 한번 재봐야지, 그럼. 생존 프로젝트 종료 4개월 후 부부의 혈당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오르락내락하는 게 너무 심해서 혈당 체크기만 봐도 무섭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재는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많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즐거워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녀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언니 안녕하세요. 무거운 짐도 거뜬히 옮길 만큼 활력을 되찾은 그녀. 불과 4개월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정경숙 씨. 힘이 장사네. 얼굴이 좀 뽀얘졌어.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 훨씬 나요. 얼굴 빛이 좋아졌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 활기가 넘치는 것 같고. 과거의 그녀를 떠올리면 믿기 어려운 변화입니다. 온몸을 덮친 피로 때문에 가게 한쪽에서 쪽잠을 청해야 했던 과거. 하지만 혈당을 조절한 지금은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피부색이 왜 이래 좋아? 고맙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할 만큼 피부색이 좀 좋아지셨어요? 좋아지셨다. 다들 좋아졌다. 좋아졌어. 경수이는 진짜 얼굴 좋아졌다. 활력이 생겼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점심 제가 싸왔어요. 오, 내 것까지? 네. 간단하게 싸웠어요. 혈당 관리를 시작하며 식단도 달라졌는데요. 이거 양은 적어 보여도 포만감이 오래 가요. 과거에는 혈당이 걱정돼 김밥 한 줄도 마음 편히 먹지 못했습니다. 혈당 올라갈까 봐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결국 물로 허기를 달래는 날도 잦았죠. 하지만 지금은 건강 도시락으로 혈당 걱정 없이 든든하게 한 끼를 채웁니다. 그때는 마음 못 먹고 먹을까 말까 막 망설이더니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계란 먹고 요거 저 견과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요. 되게 고소한데? 이제 그녀에게 식사 시간은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언니 이제 도시락 다 먹었으니까 고마워. 우리 혈당 유산균 하나씩 먹자고요. 장애에도 좋대요. 장 운동을 많이 해야 혈당도 조절이 나도 하나 줘? 된대. 언니도 하나 드릴게요. 장을 편안하게 돌보고 혈당 조절을 돕기 위해 그녀가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작은 습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을 챙기는 일입니다. 언니 장이 튼튼하면 혈당도 좋아진대요. 아, 그래? 네. 혈당만 관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나도 이거 따라서 챙겨 먹고 좋아져야 되겠다. 그럼요. 나도 너무 좀 좋죠. 가르쳐줘. 내가 좋으면 언니 다 가르쳐 드려야지. 아유, 앞으로 잘 부탁해. 혈당을 관리하며 이제는 스스로 혈당 지킴이가 된 정경숙 씨. 방송 이후에도 당을 잡고 장을 살리는 습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몸을 움직이기 위해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특이하게 걸으시네. 네, 이렇게 식사 후에 까치발로 걸으면 발의 근육도 좋아지고 제가 살 수 있는 나이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장을 지키고 혈당을 돌보는 선택. 정경숙 씨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은 유산균에는 어떤 생존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단 4개월 만에 몰라보게 달라진 정경숙 씨. 그녀의 생존 프로젝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가락을 찌르며 확인했던 혈당 수치. 끝없이 오를까 두려워했던 그 수치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운 숙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는 생활. 이런 변화들이 그녀의 몸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유산균을 소화를 돕고 배변을 편안하게 해주는 균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산균의 역할은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유산균은 콜레스테롤 감소, 면역 강화는 물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균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산균이 우리의 몸을 혈당이 쉽게 오르지 않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기 때문인데요. 바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바꾸면서 말이죠. 정경숙 씨의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유산균 HAC02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장내 환경을 변화시켰고 그 결과 당화혈색소 수치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도록 유도된 쥐를 대상으로 혈당 유산균 HAC02를 투여하자 혈당 상승과 혈당 반응 면적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AC01은 일시적인 혈당 조절을 넘어 혈당이 얼마나 자주, 오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당화혈색소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실제로 당뇨 전 단계인 한국인 성인 남녀 40명을 대상으로 혈당 유산균 HAC01을 8주간 섭취하게 한 연구에서 식후 2시간 혈당은 물론 당화혈색소 수치도 함께 감소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HAC01이 반복되는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해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날 정경숙 씨 부부는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며 사찰을 찾았습니다. 관세음보살, 우리 가족 모두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저희 몸도 이만큼 건강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절 할만해? 힘들지 않아? 힘들긴 해도 이렇게 절을 하면 기도도 들어주시고 배가 압박이 돼서 장 운동이 된다고 그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대. 지금 옛날에 비하면은 지금은 정말 엄청 좋아진 거예요. 당뇨라는 것 때문에 조금 애를 먹었지만은 그것마저도 지금은 상당히 좋아진 상태예요.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며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은 부부. 이제는 걸음마다 웃음이 따라옵니다. 혈당 걱정으로 쌓였던 불안과 피로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으네. 서울에도 이런 경치가 있네.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 장 마사지 좀 할까? 장 마사지? 그래, 한번 해봅시다. 명치에서 가슴을 따라가서 복부까지 갔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야. 갈비뼈 지나서 명치까지 올라갔다. 경숙 씨의 또 다른 장 건강 습관, 장 마사지입니다. 몸도 가벼워지고 장 운동이 돼서 혈당 조절이 되는 것 같아. 맞아, 혈당 조절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으네. 그렇다면 이 집 식단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경숙 씨의 식탁은 채소부터 시작됩니다. 채소 본연의 맛을 살리고 흡수까지 고려한 채소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건 좋은데 쪄 먹어야만 흡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오, 맛있겠다. 야채 뷔페예요. 맛있게. 야채 뷔페야? 골라 먹는 재미가 있겠네, 그래도. 우선 야채부터 먹고. 섬유질은 부드러워지고 소화 부담은 줄어들며 포만감은 오래 가는데요. 혈당 스파이크 완화와 당화혈색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먼저 먹어봤잖아. 사실 밥 먹느라고 저는 이 반찬을 먹었는데 상당히 밥 많이 먹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갖고 매일 덜고 지금은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포만감도 좋고 많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야채를, 채소를. 집사람 덕분에 이렇게 건강 되찾아가는 거죠, 뭐. 당신이 잘 따라와줘서 나도 너무 고맙죠. 경숙 씨는 혈당 관리를 위해 또 하나의 선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밥도 든든하게 잘 먹었으니까 이제 혈당 유산균 먹어야지. 그래. 알았어. 자기가 좀 갖고 와요. 당장 프로젝트 이후 꾸준히 챙겨온 혈당 유산균. 먹읍시다.
함께 걷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유산균을 챙기며 부부의 혈당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난 지금 부부는 몸의 변화를 하루하루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꾸준히 지금 뭐 3달째 잘 먹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혈색 좋아졌다고 그러네. 그럼 뭐 나 역시도 상당히 건강해져 가는 것 같고. 나도 열심히 먹었더니 요즘에 보는 사람마다 이뻐졌다고. 압구정 아줌마같이 생겼다고. 이거 혈당 유산균 먹으니까 한 서너 달 전보다 상당히 잠도 편해지고. 이거 먹고 장 관리를 하니까 혈당도 떨어지잖아. 그래. 이제는 장도 지키고 혈당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뭐 상당히 건강해지겠지 이제는. 경숙 씨의 장 건강에도 또 하나의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겠다. 장내 환경이 달라지자 화장실 리듬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네. 효과가 바로 있네. 속이 편해졌어. 글쎄. 몸은 옛날보다 가벼워졌어요. 장 건강까지 잡으니까 몸이 훨씬 가볍고 장이 건강하니까 혈당도 내려가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속도 비었으니까 한번 재봐.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은 체중 변화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71kg네. 저는 한 75kg 넘었던 것 같은데 한 5kg 빠진 것 같으네. 와. 열심히 장 운동한 보람이 있네. 처녀 때만큼은 안 돼도 막 설레네 마음이. 혈당 관리로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부부의 일상에도 웃음이 되돌아왔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우리 혈당 한번 재봅시다. 자기 전에.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의사야지. 156. 156이면은 식후 혈당은 4개월 만에 66mg/dL 감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아진 거죠. 보통 식후 2시간 후에 재게 되면은 186, 200 그 사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정경숙 씨 차례. 걱정보다 기대가 앞섭니다. 얼마나 나올까? 134? 경숙 씨의 혈당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좋아진 거야, 이거는. 그땐 무서웠어요. 글쎄. 이러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희망이 생겨서 너무 좋아. 혈당도 좋아졌고 우선 당 스파이크가 없어져서 전 너무 행복해요. 4개월 만에 다시 찾은 병원. 같은 검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부부의 하루를 불안하게 했던 숫자는 이제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더 많이 떨어진 상태로 나와서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남편분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혈당이 치솟고 혈당 스파이크가 심했는데 지금은 전보다 좀 완화된 상태입니다. 당 관리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꾸준함은 결코 부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복 혈당이 낮아졌고 경숙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까지 감소했습니다. 저번 3개월 전에 검사했을 때만 해도 너무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부터 관리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 나와서 당 건강, 장 건강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가족과 함께 신랑과 함께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혈당이 폭주하지 않도록 숫자만 붙잡는 게 아니라 몸속 환경부터 바꿔주는 것. 그 출발점이 바로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경숙 씨가 선택한 혈당을 조절하는 유산균은 이 장내 환경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의 핵심 열쇠가 된 균이 있습니다. 바로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눔,
HAC01입니다. HAC01은 일시적인 혈당 조절을 넘어 혈당이 얼마나 자주, 오래 높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당화 혈색소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을 완화해 혈당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데 기여하고 간에서 포도당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억제하는데요. 또한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시켜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혈당의 수치뿐 아니라 혈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유산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슐린만 작동하면 포도당이 빠르게 혈액으로 들어가 혈당 스파이크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인슐린과 함께 혈당 조절을 돕는 유산균이 작용하면 포도당의 흡수 속도가 완만해지며 식후 혈당 상승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물 연구에서는 혈당 유산균 섭취 후 혈당 상승이 낮아져 당뇨병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널뛰는 혈당으로 인한 전신 부종과 피로, 손떨림과 식은땀, 이어지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약에 의존하는 것이 칠선 씨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혈당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상황. 장을 지키고 치솟는 혈당을 잡기 위해 부부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우리 잘해봐요. 그래요. 화이팅! 화이팅! 첫걸음은 식탁 위의 작은 변화였습니다. 채소찜으로 혈당 걱정은 덜고 든든하고 속 편한 식사를 마친 부부. 식사 후에는 장을 자극하는 간단한 마사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혈당 유산균 먹읍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장내 환경을 돌보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혈당 조절을 돕는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니까 혈당도 내려가는 것 같고 좀 몸도 가벼워지고 좀 화장실도 편안하게 잘 가요. 밥 먹고 나면 이 졸음이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졸음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 생활하기도 좀 편안해지셨겠네요. 예. 먹고 운동하고 먹고 운동하고 혈당 한개 먹어야죠. 뭐든지 꾸준해야지 하다가 말하면 소용이 있는 거다. 건강을 되찾기 위해 진지하게 프로젝트에 임한 부부. 이제 그 결과를 확인할 시간입니다. 부부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공복 혈당이 눈에 띄게 개선됐고 칠선 씨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동물 실험에서는 락티플란티바실러스 플란타룸 HAC01 투여시 췌장 호르몬 조절을 통해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생성하는 과정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 유산균을 섭취할 때 기억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적정량을 섭취하시고요. 임산부나 수유부 혹은 특이 체질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생존 프로젝트 이후 찾아온 변화. 아이고 옛날 실력 나오시네. 에? 옛날 실력 나오셔. 쏟아지는 피로로 무기력했던 과거와 달리 장을 지키고 혈당을 관리하며 잠시 잃었던 일상의 활력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네,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혈당 유산균도 꾸준히 먹으니 장도 편안해지고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줄었어요.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오래오래 살면 안 돼. 그러면 일찍 죽어? 사랑해요. 나도요. 우리는 매일 혈당이라는 숫자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숫자는 단순히 몸이 보내는 결과 보고서일 뿐입니다. 혈당은 결과이고 장은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바꾸고 싶다면 장부터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생존의 비밀입니다.
즐거운 방송에서 Play the next channel